네, 여야 대표 중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다 보니까 제가 가끔 중진자를 빼먹더라고요. 이거 빼도 됩니다. 네. 전당대회 안 나오세요? 이번 전당대회? 컨시더레이션. 아니, 그러니까 그 이낙연 대표가 4월까지인가요? 3월. 3월까지인가요? 네. 출마할 거예요? 고려 중에 있습니다. 고려. 장제원 의원은요? 저는 이번에는 출마 안 하려고요. 다음번에. 예. 근데 저 부분은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초선 의원들하고 권리당원들이 실제로 나가라고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출마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자기 지지층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짐으로 인해서 출마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오늘 디톡스 정치 토론 룰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토론 주제는 북한 원전 문건 관련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지난 그 1일이죠. 산업부가 북한 원전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시점은 2018년 5월 14일에 작성 추정이 되고 있는 거고요. 추정이라고 맞죠? 예, 제목은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이라는 그런 파일인데요. 일단 산자부는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냥 제 주장이 아니라 그 문건을 원본을 갖고 왔습니다. 예. 앞에 동보고서는 향후 북한 지역의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 이렇게 썼는데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이렇게 단서를 붙이는 것이 늘 있는 일은 아니다. 이례적인 일이긴 하다. 그러면 이걸 왜 붙였을까? 이 문건을 혼자 쓰고 혼자 본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관련 부서들끼리 돌려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칫 이게 나가면 마치 공식 입장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끼리라도 검토 자료다. 예. 그래서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는 것을 붙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정황이고요. 그리고 이 논란 아닌 논란이죠. 근데 다 지운 문건 아닌가요? 지운 문건이 어떻게 다시 나왔죠? 어떤 거요? 이 문건이요. 이게 포렌식이 산자부에 포렌식했나요? 그 부서에서는 감사원에서 뺏어왔나요? 검찰에 뺏어왔나요? 그 부서에서는 삭제를 했는데 예. 산업부의 컴퓨터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져간 것 같아요. 그 검찰에서. 저렇게 자꾸만 해명 자체가 예. 너무 장황하고 그래요. 저는 이게 국민을 우습게 하는 거다 생각을 해요. 사실 저 정도 문건, 저 정도 구체적인 문건이 일개 산업부 국장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만든 거다? 입지까지 나와 있어요. DMZ, 심포, 또 신한울 원전. 그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북한에 원전을 지원하고 에너지를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그 안을 만든 게 일개 산업부 국장이 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변명하지 말고 이 문건을 어떻게 만들었고 또 청와대는 어떻게 보고했고 투명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권에서 비핵 개발 3천. 어떻게 보면 핵을 폐기했을 때는 1인당 GNP를 3,000불 만들어주겠다. 더 큰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민적 공감대를 가지고 또 그것을 국민과 함께 의논해서 북한에 제안하면 그것이야말로 투명한 정책이 되지 않겠습니까? 94년도 제네바 협정에 의해서 김영삼 정부 때 신포 지역에 캐도에 가서 경수로 발전소를 지어주는 일을 실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30%까지 지었어요. 그때 김영삼 정부 때 신포에 갔던 캐도 책임자가 서훈 전 국정원장이에요. 그래서 김영삼 정부 때 이걸 시작했던 거예요. 실제로 돈이 갔고 김정은 핵무기 없애면 한국형 원전 지어주자. 여기 이제 원전 얘기는 없지만 그러면 공무원들이 나중에 북미 정상회담에서 실제로 비핵화가 되면 야 산업부 담당인데 북한의 경수로 다시 검토 한번 해봐. 라는 걸 대비해서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고요.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서 우리가 원전에 대해서 어떤 것도 미국 몰래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하나 미주알 고주알 미국이 다 감시하고 있고요. 대남 제재가 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것을 국민의힘에서 지금 공격했던 애초의 취지는 몰래 북한에게 뭔가 내통하고 거래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걸 이적행위라고까지 해서는 안 될 표현까지 썼는데
미국하고 원자력 협정 그리고 NPT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관계상 북한의 원전을 지어준다? 인공위성에서 개미새끼 움직이는 것까지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걸 몰래 지어준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예. 근데 참 저는 문재인 정권의 이 이율 배반이라 그럴까요? 정신 세계가 이해가 안 돼요. 이 정권 들어오자마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시키고 이 원전은 환경적으로도 나쁘고 원가도 좋지 않고 이 원전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을 하고 예. 탈원전이 이 정부의 슬로건이고 메인 정책입니다. 그런데 북한에는 원전 지어준다고요? 장제원 원수는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요.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 뭐였냐면요. DMZ에 평화공원을 짓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19대 국회 때 외통위원회에 있었는데 북한과의 관계는 더 멀어지는데 또 박근혜 거기다가 정부 350억을 언제까지 박근혜 정부, 350억을 이명박 정부 예산책 처리해야 저기 된다는 조선시대 거예요. 때 이방원이 쿠데타 왜 했는지 따져봅시다. 그러니까 계획과 안과 검토안과 실현되는 거는 많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개 공무원이 검토한 걸 가지고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을 실제로 하려고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죠. 쟁점은 이게 이제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른 어떤 제공 계획이었느냐. 그렇죠. 아니면 그거 관계없이 비핵화에 관계없이 그냥 일방적인 지원, 정보 제공이었느냐. 이 문제가 좀 쟁점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게 굉장히 위험성을 내포하는 일이다. 무슨 말이냐면 북핵 개발에 쓰일 수 있는 게 원전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불법성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NPT를 다시 복귀해야 됩니다. IAEA 100% 사찰을 받아야 되고 북핵 폐기에 대한 완전한 그 일이 끝난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는 꼭 72비를 밝혀야 되겠다. 저희들이 무턱대고 이거를 뭐 색깔 오늘 뭐 이낙연 대표께서 뭐 정치 공작이니 부품 공작이니 이런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이 진행됐고 또 정부에서는 이거를 또 북한에 제한을 한 사실이 있는지 USB 까십시오. 까면 되잖아요. 윤영찬 의원은 깔 수 있다면서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최재성 정무수석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뭐 야당이 명운을 걸으라? 왜 이렇게 이걸로 협박을 합니까? 까면 되는 거를. 남북 정상 간 오고 간 대화라든가 무슨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외교 관례상 30년, 50년 묶여있는 비밀 문서를 공개하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 정상 간에 있었던 그리고 발표문 같은 경우는 공개되지만 그 과정, 협상 과정을 공개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바로 국익의 침해예요. 그리고 그러면 대한민국 대통령하고 누가 어떤 나라 정상이 대화를 하려고 하겠어요? 정상회담 하지 말란 얘기예요. 제가 좀 주장하고 싶은 거는요. 또 좀 해명이 너무 좀 앞뒤가 안 맞고 궁색해요. 대통령께서 화력 발전이나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제한을 했다라는 게 청와대에서 해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원전은 아니다. 네, 원전에 화력 발전이나 예. 뭐 신재생 에너지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요 정말 조금만 이 북한 사정을 알면요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북한은 이미요 화력 발전, 수력 발전은 충분히 지을 수 있는 여력도 있고 또 많이 있고요. 아무 매력이 없는 제안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게 아마 원전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저는 가장 걱정되는 게 1차 정상회담에서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 전력 문제가 심각하다. 원전에 대해서 좀 고려해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와서 산자부를 통해서 이게 지시가 내려갔고 거기에 대한 안을 가지고 북한에 제안을 한 거라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원전은 잘못되면 핵물질 또 핵잠수함 개발로 돌아올 수 있는 위험한 전략자산의 문제거든요. 자, 원전에 원자도 없다는 거고요. 네. 아니, 화력 발전이 그게 이렇게 생각해 김정은이 봅시다. 그게 매력이 있는 제안입니까? 자,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타결이 안 되지. 대북 제재가 어느 정도까지 심각하냐면요.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인도적 지원, 예를 들면 영유아, 무슨 물품, 예. 의약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지원하려고 해도 다 걸리고요. 감기약을 보내려고 해도 트럭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원자력 협정이 있고요. IAEA가 있고요. NPT가 있고요. 이 상황에서 설령 상상을 했다고 치자면 그것이 가능합니까 지금? 그래서 현실 가능한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과
또 남북 철도 연결. 그래서 철도 뭐 가서 용역 조사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실제로요. 위험한 정책을 했고 그것이 이적행위라면 김영삼 정부 때 캐도가 이적행위인 거예요. 야당이 문제 제시하는 게 어떻게 그렇게 김영삼 정부 때 공장입니까? 심포에 지어주려고 했던 것은 원전이에요, 원전 아니에요. 원전이죠. 그렇죠? 그렇죠. 김영삼 정부 때 그럼 이적행위를 혼자 한 그거는 거네. 반드시 북핵 개발을 중지해라. 제가 조건으로 준 잠깐 이제 겁니다. 상상력을 발휘해 본다면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거는. 예, 잠깐만 끼어들겠습니다. 사회자 끼어들기 2회? 예, 2회까지만 주십시오. 이 USB에 이제 원전에 원자도 없다는 이제 주장인데 혹시라도 만약 원전에 관련한 내용이 있더라도 지금 보면 이 내용 봐서는 우리가 단독으로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지금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 때문에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이 한국형 원전 원천 기술이 미국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비핵화 과정이 잘 진행이 되고 하면 그 전제 조건도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소개했다면 그건 문제가 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거짓말하죠? 그 제가 상상력입니다. 아니, 근데 제가 상상을 본 건 하더라도 아니고요. 예. 자, 이게 국민의힘에서 너무 이게 지금 상상을 하는 것 같은데 의심을 하고 상상하는 것 같은데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 뭐라고 했어요? V자 이게 VIP를 뜻한다. 해서 망신살 뻗치지 않았습니까? HWP 문서 작성하다 보면 V가 버전이라는 것을 웬만하면 다 아는데 그걸 보고 의심에 의심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VIP에 보고하는 보고용이었구나. 그러니까 그런 지나친 상상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아니요. 저희들은요. 이 원전 문제만큼 또 북핵 문제만큼은 꼼꼼히 따져야 돼요.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리의 재산과 생명이 달린 문제잖아요. 굉장히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밝히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신내림 서기관이 또 어디 접신했습니까? 갑자기 지우개? 이 문서 지운 게 한 500여 개 되는데 이 중에서 220개가 또 과거 정권 얘기하는 박근혜 거예요. 정부 재임 시절에 작성했던 문서래요. 예. 그러니까 뭘 꼭 집어서 뭐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툭 날린 거죠. 그것을 무슨 뭐 그럼 박근혜 정부 때 했던 것도 뭐 이것도 뭐 캥기는 게 있습니까? 아니,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지웠습니까? 감사원 감사 직전에 이 파일을 지운 부분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 네. 아니겠습니까? 좀 지켜보면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만약에 USB를 정말 청와대에서 공개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주장한 것처럼 그런 내용이 안 나왔을 때 또 타격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무슨 타격이 있습니까? 야당은 의혹을 제기하고 그것을 확인하면 그게 야당의 역할이라고 봐요. 거기서 또 원전이라든지 이런 게 정말로 원전에 이응자도 안 나왔다 그러면 그랬구나 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정치적 타격이 있습니까? 아니 이적 행위로 공격한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이적 행위일 수도 있다는 거죠. 메시지도 굉장히 셌어요. 그래서 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적행위라고 또 말씀을 하시고 대통령도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라고 또 강하게 질타를 하고 그래서 빨리 어떻게든 결론이 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흘러갈 이미 거예요. 결론은 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그냥 참패로 끝났죠. 이건 사실상 끝난 거예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들이 숨어 있잖아요. 대통령은 그냥 정치 공세만 하고 있고 윤건영 의원, 윤영찬 의원 이런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들이 나와가지고 이걸 막 헤매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에는 원전 지어주겠다? 그런 것들이 산업부에서 대통령 논의되고 원전 있었다? 있다는 얘기를 안 했는데 왜 자꾸 대통령이 했다고 그러니까 해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라고요, 직접. 대통령 물 끊어지면 거기 지지율이 좀 올라갑니까? 물건 늘어진 게 아니고요. 저는 대통령께서 그렇게 당당하게 해명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죠. 부품 공작 실패. 북풍 공작이 아니고요. 저희는 야당으로서의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다. 국민들이 걱정하는 거를 야당이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휴전선에서 총 쏴달라고 했던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연상작용하면서 의심하는 거예요. 이번에 또 부품 공작하는구나. 아이고 무슨 말만 하면 북풍 공작이고 공작이고 요즘 보면 민주당이 공작 너무 하는 것 같아요. 역공작을. 베이펑 공주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니까 좀 불리하면 이상한 말을 쓰고 또 말이 장황해져요. 베이펑 공주어. 아니 이제 숨는 자가 범인이거든요. 숨기는 자가 범인이잖아요. 왜 삭제하는 자가 범인인 거예요. 장관님도 러시아어나 무슨 독어 저는 뭐 준비하셔서 정통 영어, 예. 정통 일본어 뭐 예. 이런 정도는 제가 합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핵심 변수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 관련인데요. 뭐 저희 토론 시간에 많이 나오는 인물인데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민심을 살피려니 부산에 갔습니다. 여러 정책을 내놨는데 일단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적극 지지하며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여야 합의하에 처리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좀 당내에서 TK 위원들과 좀 정리가 된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들은 이번에 많이 패배하다 보니까 TK와 PK 쪽 출신들이 많이 원내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필연적으로 국회의원이라는 거는 자신의 지역구의 민심을 반영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걸 가지고 뭐 국민의힘이 분열한다, 가덕도 신공항 가지고 뭐 이렇게 당론이 합쳐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김종인 비대위원이 부산에 가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반드시 처리하겠다라는 당론을 확정짓고 왔기 때문에 저는 참 그래도 잘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잘 안 될 거예요. 왜요? 아니, 주호영 원내대표 대구 경북 의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 민주당이 지금 151명이 공동 발의했잖아요. 네. 부산이 15명이잖아요.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잖아요. 아니,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거는 왜 일방적으로 통과 안 아니, 시켜주세요? 일방적으로 할 생각이 없어요, 왜요? 저희가. 왜요? 이거는 안 하십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렇게 멋대로 반대하고 다 있잖아요. 하시더니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임대차법부터 시작해서 공수처법 안 한 게 뭐 있어요? 이거는 왜 안 하세요? 이번에는 여야 합의를 하려고요. 아니 그러니까 150명 발의한 부분만 해가지고 저희 네. 15명 합치면 네. 166표입니다. 아니, 통과되고 남아요. 이거 논란할 필요 없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TK 의원들은 절대로 용납하지 못할 4년 후에 자기 당락을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절대로 만약에 이게 보이는 투표를 하게 되잖아요. 얼굴에 이게 보면 그냥 우리 당 분열해라 그냥 부채질을 하고 싶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저 표정. 야 이제 국책사업 가지고 우리 그러지 말고요. 분열을 제가 부채질하는 건 아닌데 제가 나름대로 예언력이 있는 부채조사예요. 그렇게 봤을 때 국민의힘은 대구 경북 쪽은 아마 다 반대 기권 누를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법은 통과는 됩니다. 예. 그런데 해저 터널을 패키지로 들고 나옴으로써 예. 국민의힘은 망했죠. 그 여쭤보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무슨 부산시장 선거를 하는데 뭐 일본인들이 유권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일본 좋아하는 해저 터널까지 들고 나왔는가? 저는 저 철진한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민족 감정 자극하고 또 반일 감정 자극하고 철마다 어쩌면 그렇게 친일 반일 참 좀 그만하죠. 그래서 이번 선거도 한일전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이 한일 해저 터널은요 시작이 1930년대에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의 군수 물품 뭐 이런 걸 빨리 날라야 되니까 운송을 해야 되니까 해저 터널을 뚫어서 그리고 만주국 점령한 만주국 그리고 중국의 베이징 그리고 베트남 하노이 프롬펜 그리고 말레이 반도까지 장장 10,000km를 구성한 대형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자꾸 이걸 건드니까 그럼 우리도 한번 검토해 볼까? 그래서 MB 정부 국토부 때 2011년 때 검토를 한 게 사실이에요. 국토행정부에서. 근데 노무현 정부 쏙 빼고 얘기하네. 경제성이 없다. 예. 아니 국토부에 검토한 건 2011년 처음이에요. 그리고 일본 철도계와 한국 철도계가 완전히 달라요. 이걸 그래서 연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동차로 할 경우에는 예를 들면 우리는 왼쪽에 핸들이 있어요. 다르죠? 일본은 오른쪽에 핸들이 있어요. 예.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경제적으로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게 한 100조 정도 들어가는 돈인데 예. 일본에만 이익이 있고 우리한테는 아무 실익이 없는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임진왜란 침략 경로가 이 해저터널 경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알려지면 우리 국민 정서상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참 남의 당 공약 비판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공부하시고 연구하셨네. 그럼 연구해야죠. 공부하는 정청래. 부산시장 선거까지 참 고생 많으십니다. 이거는 가덕도 신공하고 패키지입니다. 그 당내에서 조금 논의가 됐던 내용입니다. 그럼요. 이거는요. 노태우 정부부터 시작해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도 검토됐던 사업이에요. 예. 가덕도 신공항이 경제성 논란이 있잖아요. 이 경제성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게 해저터널입니다. 보완책 중에 하나가. 예. 큐슈 지역에는 일본에는 대형 물류 공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북아 물류의 거점 도시로 부산이 발전할 수 있고 이 물류의 비용을 우리 가덕도 신공항이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면 다른 정부에서 검토를 한 결과 생산 부가 효과가 54조 그리고 고용 유발 효과가 45만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덕도 신공항과 해저터널을 연결하는 큰 패키지 부산을 완전히 이 대한민국의 관문으로 만들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거든요.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해결해 나간다면 부산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저는 좋은 공약이다 생각합니다. 방재원 의원께서 부산 지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해저터널을 털면 부산은 통과역이 되는 거예요. 부산으로 올 필요가 없어요. 예. 그리고 부산에 올 관광객들이 철도를 타고 올 관광객들이 해저터널을 쉽게 일본으로 다 넘어가서 일본에 가서 밥 먹고 일본에 가서 자는 거예요. 관광 수입이 일본으로 가는 거예요. 부산이 별로 이익이 없어요. 부산에서 딱 막혀야 부산에 머물죠. 그 부산 잘 되는 거 발목 좀 잡지 마세요. 해저터널 꼭 해야 됩니다. 부산 그랜드 플랜을 얘기하고 부산에 있잖아요. 오는 관광객의 상당수가 후쿠오카 쪽에서 큐슈에서 옵니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두 당의 입장에서 일단 이해가 가는 부분이 아니 두 당이 이해가 아니라요. 예.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하면요, 이건 예.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아니, 국민의힘 당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래서 이해를 못 해야죠. 관련해서 시청자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듣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에 사는 20대 박채나라고 합니다. 선거철마다 대규모 건설 사업이 공약으로 나오는데요. 두 분이 보시기에 성공적이었던 국채 사업이 있었나요? 저는 경부고속도로라고 생각합니다. 공약으로 나왔던. 네, 경부고속도로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 아마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추진할 때 민주당 쪽에서 얼마나 구민주당이죠. 옛날 민주당 쪽에서 얼마나 많이 반대를 했습니까? 근데 임진왜란 얘기하지 말자 민수. 아니 임진왜란이 아니고 박정희 시대예요. 제3공화국입니다. 그거는. 그러면 임진왜란이나 그러면 이방원까지 올라가든지. 많이 아니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가까워졌죠, 그죠? 예. 근데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예. 경부고속도로를 닫고 그런 큰 국책 사업을 통해서 참 일생활권을 만든 예. 경부고속도로 사업이 가장 적절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국책 사업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인천국제공항, 예. 김포공항에서 그때 막 뉴스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트럭으로 막 그 이사하고 막 하는 거. 예. 근데 그게 이제 노태우 정부 때 시작된 걸 거예요. 노태우 정부 시작이죠. 근데 남의 정부지만 다른 당 정부지만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을 떠나서 잘한 건 잘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늘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입니다. 자, 한 주간의 정치 독서를 빼기 위해서 디톡스 주스 준비했습니다. 오늘 또 오늘 색깔이 토마토. 약간 국민의힘 색깔이네. 우리 색깔은 다양해서. 자, 디톡스 주스 마시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맛있다.